famous around the world, please welcome the Fantastic Four. 그냥 영화가 엣지가 없는 느낌? 사람들이 항의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었으면 항의를 더 세게 하는 걸 넣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자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더 보이즈 되는 거죠. 홈랜더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배성룡입니다. 펜스자 김진환입니다. 네, 김종원입니다. 바로 주제로 넘어가서 오늘의 주제는 또 기어나온 판타스틱 4입니다. 번번이 실패를 반복하고 또다시 기어나온 그 녀석들입니다. 제작비가 이번엔 2억 달러 정도 들었고 8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제작비는 월드 박스 오피스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복구한 것 같더라고요. 손익분기를 넘었나 보네요. 뭐 당연히 넘어야죠. 그쵸, 마블 영화인데. 당연히 넘어야 되는 영화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썩 좋지 못하지만 워낙 지금 한국 대작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7, 8위 이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나이대 관객들에게는 어릴 때 OCN에서 해주던 그 제시카 엘바 나오는 판타스틱 4, 크리스 에반스도 휴먼 터치로 나왔던 그쵸. 네. 그 두 편의 영화도 우리 어릴 때 OCN에서 자주 해줬었고 네. 또 2015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저희 고등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극장에서 개봉했던 리부트를 한번 했죠? 네, 판타스틱 4 리부트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관에서 나왔어요. 네, 여하튼 라이즈 텔러 나왔던. 네. 맞아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영화였는데 결국에는 뭐 중요한 마블 시네마틱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원작 캐릭터 판타스틱 4라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가 저도 그렇고 아마 대다수의 국내 관객분들은 공감하시기 어렵겠지만 코믹스 팬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서 깊은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미스터 판타스틱이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판타스틱 4라는 캐릭터가 그 스파이더맨, 슈퍼맨, 배트맨처럼 히어로 코믹스가 태동했던 초창기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라 팬층도 두껍고 근본 캐.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의 능력치나 파워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것도 나온 지 오래돼서 그렇다 이런 설명도 역시. 있더라고요. 틀딱챔들은 약해지는 법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능력이 좀 단순하기도 해요. 냉정하게. 스킬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늘어나는 건 참 별로다. 여하튼 간단하게 뭐 줄거리를 좀 신호를 살펴보면 이게 판타스틱 4라는 영웅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어벤져스인데 특이한 점은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4명의 히어로예요. 그죠? 부부 한 쌍 있고요. 동생, 네, 와이프의 동생이 있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 네, 그래서 학연과 지연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어벤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인물들이 능력을 얻게 된 계기가 우주 비행사 4명이 방사능을 네, 받고. 탐구를 하던 중 태양 플레어에 노출돼서 능력을 받게 된 케이스고 뭐 여하튼간에 사실 저는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말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두 분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바로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은 그 히어로 영화의 어떤 장르를 많이 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판타스틱 4를 보고 느낀 거는 이게 생각보다 SF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되게 과학적인 얘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되게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일단 비주얼이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번에 레트로 퓨처리즘 이런 단어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감성은 그 옛날 레트로 감성인데 과학은 발전된. 그래서 보는 내내 눈이 좀 즐거웠다.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던 어떤 사이버펑크 이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독특한 비주얼이었다. 네, 그래서 눈이 즐거웠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평을 들어보니까 본 분들이 다소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작이 물론 이제 그 미친 아이언 하트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마블을 항상 좀먹는 PC주의에서 어느 정도 탈피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PC주의를 가진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미지가 강해서 이제 블랙걸 매직이나 매직하는 블랙걸이나 그런 거 없어서 보기 편했다. 아이언하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주제의식이 가족이잖아요. 이 집단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북박 같은 가족 이야기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좋았고 두 번째로는 레트로 퓨처리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미장센적인 장점 말고도 세계관을 퉁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멀티버스거든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이걸 깔고 들어가요. 시작할 때 멀티버스 번호도 알려주고 900 몇 번이었나요? 우리가 기존 마블 스토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이 영화 독립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어느 정도로 이격시킨 게 이런 설정뿐 아니라 관객들 피로도도 줄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구태와 마블, 지난 마블 영화와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눈에 불을 켜고 막 노력하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어서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난하게 재밌고 감성이 그 약간 고전 할리우드 영화, 미국의 어떤 가족주의, 방향성이 거꾸로 된 아마겟돈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딱 그런 느낌. 확실히 진입장벽이 낮은 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준으로, 기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기준으로 멀티버스 이야기를 전개할 때 관객들이 느끼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일단 멀티버스 개념을 그 영화 처음 보러 들어가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이고, 안다고 해도 무슨 지구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이래서 피곤함을 느낀 적이 저는 많았는데, 네. 어쨌든 이거 그냥 다른 세상 이야기예요, 그냥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깔고 들어가니까 그런 기존 MCU에서 느꼈던 피로감은 확실히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분명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히어로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이 매력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냉정하게 그 판타스틱 4가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일단 캐릭터들이 입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성장이나 설정이 끝난 캐릭터들이 나오니까요. 뭐 내적인 고민도 그렇게 깊지 않고 그냥 착한 느낌? 그걸로 쭉 가는데, 그래서 특히 또 이 배우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는데, 특히 페드로 파스칼이랑 바네사 커비는 지금 거의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들인데, 그렇죠. 이 배우들이 여기 나와서 이 연기를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리고 특히 그 휴먼 토치 있잖아요. 그 배우가 찾아보니까 그 기묘한 이야기에서 네, 되게 그 임팩트 있었던 사이코스러운. 그 에디, 그 기타 치는 그 배우인데, 그래서 영화 초중반에서 좀 매력이 있을랑 말랑 하는데 결국에는 그냥 착한 어떤 캐릭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걸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매력이 없는 게 너무 큰 단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마블 영화는 나중에 그 다른 영화들이랑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다른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들이랑 만났을 때 이 캐릭터가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존재감이. 뭐 가오갤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개개인의 개성이 있어가지고 다 했는데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용 씨가 이야기한 캐릭터 매력이 부족함, 여기 저는 이 원인이 스토리 설정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히어로 영화를 볼 때 영화 시작부터 관객들을 확 끌어당기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 영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영웅 탄생 서사란 말이에요. 이건 뭐 다 똑같잖아요. 이 인물이 왜 영웅이 됐고 어떻게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게 됐는지가 가장 주요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판타스틱 4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되게 연출로 때우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나 TV쇼 이야기로 얘네가 사고가 나서 판타스틱 4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관객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이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 영화에서 마주하는 이 4명의 캐릭터는 이미 영웅으로서 완성된 캐릭터고, 여기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코믹스나 이전 영화 시리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유비가 보면 이 인물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 돌덩이, 싱, 네, 이전 그분은 능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 그 돌덩이 아저씨가 느끼는 그 내면적 성장이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사랑받는 영웅이고 능력치도 출중하지만 자신은 원래 페이스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괴물 같은 자신의 외면과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갈 나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나 서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게 이미 끝나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시작하니까 중간에 살짝 뭐 썸 타는 여자랑 그런 걸 고민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뭉개져서 얘는 판타스틱 4예요, 지구의 수호자예요, 갤럭투스랑 싸울 거예요.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이런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영화가 엣지가 없는 느낌? 그냥 너무 둥글둥글하고 남녀노소 다 좋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영화 스케일 자체는 그리 작지 않거든요.
그 우주도 나가서 그 MCU에서도 손에 꼽히는 우주적 존재랑 대치도 하고 지구, 우주, 지구, 다시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공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우주선 내부 씬이나 그 우주선 운전 씬도 계속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텐션이 낮다고 느낀 게 스토리가 너무 직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영웅 팀이 어떤 우주적 위협과 맞서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스토리가 복잡하다고 좋은 영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쭉 따라가기에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국내에선 큰 반향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럴 생각이 수도 들긴 있겠네요. 합니다. 제가 감독이었으면 그 중간에 사람들이 항의하러 오잖아요. 네. 판타스틱 본부에. 그죠. 제가 감독이었으면 항의를 더 세게 하는 걸 넣었을 것 같아요. 그쵸. 막 그 일반 시민들이 되게 막 짜증스러운 존재로 보여줘야지 뭔가 그런 요소가 더 강해졌을 것 같은데 일부러 자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 더 보이즈 되는 거죠. 홈랜더 나오는 거죠. 감독님은 약간 그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음. 다 착한 사람들이고 한때 이렇게 좀 분노에 잠시 눈멀었지만 결국은 다 이해해준다. 약간 이런 태도여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분노한 대중 입장이 이해가 되긴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갤럭투스라는 진짜 자연 우주 제해급인 존재가 너네 자식만 그 태중인 인비저블우먼이 태중인 너의 자식만 넘겨주면 지구는 살려줄게. 그런 그 트롤리 딜레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 자식을 넘겨주고 모두를 살려주겠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죠? 제3자 지구 60억 명 지구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명 하나로 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중이 분노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스토리 텐션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연설 한 번으로 해결되는. 리뷰는 한번 이쯤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저는 3.0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독시보다 나죠? 그러니까 저는 마블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고 판타스틱 4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흥미 있게 봤지만 조금 지루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만들어진 영화도 그러니까 뭐 연출적으로나 미장센적으로나 훌륭한 영화도 볼 때 재미없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평론가가 아니라 대중이니까. 그죠? 그래서 볼 때 많이 지루했고 같이 봤던 여자친구는 거의 졸아서 이게 마블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영화를 봤을 땐 많이 지루할 수 있구나. 저도 지루했고요. 그래서 3.0 드리고 추천은 그래도 한번 앞으로 마블 볼 거면 한번 봐보시라.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5점 만점에 3.5점 주고 싶고요. 이게 전독시보다 나죠? 그러니까 저는 뭐 눈이 즐거워서 뭐 지루하진 않게 본 것 같은데 뭐 영화에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지적 독자 시점 같은 영화는 이거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 매력이 있는데 이 지수 씨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판타스틱 4가 전지적 독자 시점보다 훨씬 잘 만든 영화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동의합니다. 매력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지적 독자 시점보다 영화가 매력이 없어요. 이게 좀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매력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느낌이 있는데 딴 거 다 구리더라도 하나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괜찮게 보이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자제하려 하는 느낌.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간 느낌이라 좀 아쉬웠다.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시대극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극이 해외에서 흥행할 때 해외 관객은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지만 그 작품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히어로 코믹스를 모르지만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하튼 뭐 앞으로 마블 영화가 얼마나 더 오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페이지 7도 이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다시피 뮤턴트 사가고 점점 더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마블의 흥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지점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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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ould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